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오늘 게스트가 계셔서 먼저 소개하시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혜님. 네, 안녕하세요. 오웬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ODK 미디어에서 비디오 엔지니어링 팀에서 영상 관리 관련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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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웬이 그 마이클 오웬의 그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오웬인가요? 네, 오버 엔지니어링 아, 줄여서 제가 엔지니어. 네, 기현님이 오버 엔지니어링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너무 뇌리에 아 그래요? 박혀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얌얌님을 같이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냠냠님은 저번 주에 오시고. 네, 냠냠님이 약간 추종 세력을 만드신 것 같은. 그렇네요. 약간 네. 세뇌시키듯이. 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트위터에서는 잘 그 연락 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지난번 방송에 루비 방송에서 그 이재영님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꽤 그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네. 낙교님 읽어주실래요? 네. 뭐요? 트위터 좀 이거 트윗해 주세요 우리 라이브. 지금 트위트 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아, 네. 아 우선 이제 이재영님이 네. 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인텔리제이랑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영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루비마인과 인텔리제이를 둘 따로 쓰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텔리제이 하나면 되지 않냐, 거기 네. 플러그인 깔아서 했더니 근데 이분은 이제 각각 따로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루비마인에 먼저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플러그인으로는 그 후에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규 기능을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으로 바로 못 쓰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이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데이터 그립이나 파이찬 같은 도구만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렇게 쓰신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인텔리제이만 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가 쉽다는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기 쉽다는 이야기고 제네릭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막상 근데 고로 막상 짜보면은 숙련자와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잘 짜는 사람은 잘 짜고 못 짜는 사람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그런 거 느끼고 있어. 고로 네. 그냥 짜면 짜져요 처음에. 네. 왜냐면 애초에 고급자든 초급자든 똑같아요. 뭐 기능이 없어. 언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잘 짜는 분은 잘 짤 것 같고.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게 아직 많지 않아서 오늘 읽진 않는데 재영님이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 CP님이 아마존 망한다고 하면 다들 데이터 옮길 텐데. 아니요. 그거 얌얌님. 얌얌님 얘기하셨던 거. 얌얌님 얘기하셨구나. 네. 얌얌님이 뭐였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존 AWS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뺄 거라고. 근데 데이터를 빼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 망할 거라고. 그때 재영님이 그것도 트윗에 남겨주셨거든요. 엄청 웃겼다면서. 약간 그래서. 뱅크런 같은 건가요? 그렇죠. 트래픽이 부족해서 카피를 못하는 뱅크런을 하는데 뱅크런 수수료가 엄청 세서 그러네.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돈으로. 그렇.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후원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페이 통해서 모교섬님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팟빵에서 가을 하늘 나라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팟빵 그다음에 페이트리온 이쪽 통해서 계속 후원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협박은 아니고 저희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좀 넓은 데서 이제 녹음하는데 그냥 회의실 하나를 점령했어요. 점유하고 있죠. 무단 점유. 무단점인가요? 무단... 대표님이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당근마켓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행히 오웬님 오시기 전에 넓은 데로 와서 다행이지. 그 전에는 진짜 좁은 데서 그렇죠. 여기 구석만 할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게스트 소개를 이제 자세히 해주시는 건가요?
게스트 제가 소개하나요? 모르겠어. 본인이 적으신 직접- 거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게 직접 나을 수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소개부터 해주시면. 제가 제 소개를 네. 하면 되나요? 저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고 ODK 미디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번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직까지는 4학년 학생입니다. 오, 오. 졸업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취직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작년 7월에 인턴을 여름방학에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2달 계획으로 음. 들어왔던 거였어요.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는 이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졸업하면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야지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네. 졸업식이 취소되어서 이미 졸업 네, 학점은 다 학점은 다 채웠구나. 채웠어요. 네. 맞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졸업 다 취소됐다고. 네. 입학식도 뭐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네.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아. 적어주신 게 많아서. 우선 저는 비전공자 개발자인데 사실 개발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한 7개월 만에 취업을 한 운도 좋고 운도 좋았던 것 같고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원래 막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컴맹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개발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건 또 뒤에 네, 들으면 뒤에서. 되나요? 그럼 우리 단신을 이야기하면 돼요? 네. 다 단신으로 짧게만 네. 얘기하죠. 네. 네. 앞에 짧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게스트 분 이야기를 자세히 네. 들어보죠. 그 MS의 팀스라고 슬랙 비슷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인증서 갱신을 잊어가지고 요즘에 슬랙이랑 엄청 싸우잖아요. 우리 한번 얘기했었나? 싸우나? 아니, 싸우는 건 싸운다기보다 아니고 네. MS가 엄청 밀고 옛날 있죠. 옛날 아이처럼 밀고 있죠. 음. 오피스 제품군에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슬랙이랑 이제 MS 여기 뭐야 팀스랑 음. 서로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가지고 음. 그래서 팀스에서 뭐지 화상 콜 같은 거를 다 카운트로 잡아가지고 네. 과장하는 거다. 슬랙 이렇게 아.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수덕수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스가 근데 오피스 365 쓰는 회사면은 꽤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팀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44비치 만들어서 초대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슬랙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음. 그냥 뭔가 애매한 포지션에 예전에 구글이 만들다 망했던 그 뭐 있었잖아요. 웨이브? 네, 웨이브보다도 더 이상한 느낌? 그리고 뭔가 앱이 빠릿빠릿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약간 실망이었는데 제 생각엔 약간 슬랙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툴이 없는 상태에서 막 시작하기 좋은 건데 문제는 슬랙을 쓰는 회사보다 슬랙을 안 쓰는 회사가 오피스에 특화된 그 옛날 회사가 너무 많은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매출을 비교하더라도 그쪽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오피스에 포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MS 팀스에서 주장하는 건 슬랙보다 사용자가 많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슬랙이 발끈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그런 느낌인데 어쨌건 이제 느낌은 슬랙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쵸. 약간 오피스를 365를 구독을 하는데 같이 비슷하게 딸려오니까 쓰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묶어 팔기, MS 특기. 네, 뭐 어쨌든 장애로 돌아가면 네. 인증서 갱신을 안 해서 장애가 났는데 인증서 갱신해서 갱신 안 해서 장애 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죠. SSL 그 인증서 쓰는 방식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다 적용은 했는데 자동 갱신이 잘 안 돼서 예전에 네이버 밴드도 앱 장애가 한번 났고 네. 인증서 갱신 안 해서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희도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제공해준 자동 갱신을 쓰고는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인증서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최대한 안 하고 싶은 이유도 다 이런 거 같아요. 그쵸. 혹시나 까먹을까봐. 결국에 관리 포인트가 생기면은 문제가 꼭 생기고 왜냐면 또 전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저희도 이메일 갱신 방식 쓰다가 그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때 확인했었는데 뭐 800 며칠인가 제한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 수동으로 한번 또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이제
약간 20분 정도, 30분. 그리고 인증서가 대부분 뭐 1년 혹은 3년 이러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크고 맞아요. 네. 뭐 자동화해도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보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은 파이썬으로 인증서를 자동으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만료 기간 얼마 안 남았으면 슬랙 보내주는 거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인증서가 2년 후에 갱신되면 저 코드는 돌아갈까 2년 후에. 안 돌아가는 굉장히 높죠. 예. 이게 약간 코드가 믿기지 않지만 낡는 것 같아요. 낡는다고 해야 되나? 낫죠. 네. 쓰는 순간부터 낫죠. 맞아요.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코드 안 사람이랑 돌아갈 똑같지 수 뭐. 있어요 심지어. 아, 맞아. 네,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루비 편을 공개를 했는데 다른 편들에 비해서 팟빵에서 재생 요청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왜 이런 걸까요? 평소에 한 두 4배? 배? 2배에서 3배 사이? 3배? 네. 네. 그랬는데 파티에서는 이제 저희가 소스는 파티 거 MP3를 쓰는데 네. 그쪽은 실제 다운로드가 잡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팟빵이 캐시하지 않는 한은 근데 똑같아요. 파티에서는. 팟빵은 별개죠. 팟빵은 완전 별개죠. 그렇죠. 팟빵 업로드를 따로 하니까. 업로드를 따로 하네. 근데 나머지는 저희가 파티를 다 그 주소 따서 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게 파티에 전부 잡히고 팟빵은 완전 별개고 네, 맞죠. 그런 느낌이죠. 루비 사용자는 다 팟빵을 쓰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이건 둘 중 하나예요. 팟빵이 이거를 오픈해줘서 네. 광고처럼 어디 노출해줬거나 아니면 팟빵이 오류거나.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떤 이유로 뭐 배너에 네. 잠깐 뭐 인기 있는 팟캐스트 이런 데 올라갔다거나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노출이 확 됐거나 아, 근데 팟빵이 오류일 가능성을 좀 점쳐봅니다. 왜냐면 좋아요와 댓글이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 에피소드가. 신뢰가 좀 떨어지죠. 네. 근데 그래도 요즘에 원래는 제가 그 우리 방송 처음 할 때는 들어가서 항상 좋아요를 다 에피소드만 눌렀거든요. 너무 적으니까. 네. 근데 요새는 그래도 한 3개에서 6개 막 그래. 이 정도는 눌러 주시더라고요. 기본으로. 예, 예. 저희가 뭐 따로 안 해도 네. 저도 요새 가서 안 누르고. 다음에 한번 루비 편 다시 해보죠. 그때도 또 튀나. 그래서 CP 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루비라서 튄 걸 수 있다. 1화가 인기 있었던 게 1화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루비라서일 수 있다. 1화라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파이썬 이야기를 안 하고 루비 이야기만 했으면 더 인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넘어가고 네. 이제 이거는 AWS가 기사가 났는데 AWS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저희 클라우드. 이게 아마존 그 쇼핑몰까지 포함해서 아마존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66%를 AWS가 내줬대요. 영업이익을. 매출은 더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여전히 쇼핑몰인데 사실 돈은 클라우드에서 더 벌고 있고 이 현상이 원래 이 이야기를 봤던 것도 뭐였냐면 유튜브가 최근에 공개했어요. 유튜브가 구글 전체의 매출의 10몇 %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작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광고 수익에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AWS 매출은 그 유튜브 매출이 한 5배인가 더 돼요.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유튜브가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실제 돈 버는 거는 AWS 같은 클라우드고 이 현상이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고 MS도 똑같아요. MS도 그 큰 회사에 뭐 윈도우 오피스 막 웬갖 거 다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애저 클라우드를 하면서 애저 클라우드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결국 돈은 B2B에서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론 광고에서 페이스북 매출도 많은데 뭐 이제 큰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 뭐 이런 데들 다 클라우드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매출 이익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게 나중에 뼈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B2B에서 말한 대로 큰 회사에서 뽑아와야 되는데 네. 예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구글의 영업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공개 안 하다가 아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것도 좀 공개됐을 있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도 공개를 안 하다가 맞아, 유튜브도 이번에 이번 처음 공개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가 공개를 한 게 약간 애드센스 쪽에 너무 치중돼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잠식시키려고 공개를 했다. 클라우드도 원래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같이 공개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가 좀 더 많고
보유 클라우드 좀 나왔고 근데 아마 영업이익인지는 모르겠고 매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회사마다 막 아주 자세는 안 봤어요. 매출과 예. 영업이익이 달라던데 MS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어서 네. 역시 클라우드를 배워놓으면 돈이 되지 않을까 개발자들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건 아닌데 저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예전- 저희 예전부터 당근 클라우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개발자들이 자기 커리어 패스를 생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04년, 6년 뭐 이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DBA랑 시스템 엔지니어 하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발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진로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뭐 프론트 백엔드보다 DBA 시스템 엔지니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10년 만에 상황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하고 내 커리어 패스를 뭐 20년을 지금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자체가 이렇게 막 크고 있는 데는 내가 뭘 할지 정하지 않고 그 분류만 대충 그쪽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거리는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산업 자체가 잠깐만 크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크는데 뭐 있죠? 코인 네?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해야죠. 그거는 개발자들도 개발 말고 그런 판단의 기준을 산업적인 거라든지 뭐 저희 기업이라든지. 스탠다드아웃 팟캐스트 들으면서 네 그거 지금 그 라이브 방송 내보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채팅이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채팅 왜 안 될까요? 댓글을 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댓글 달아봤는데 테스트로 안 달리네요. 여기 안 왜 안 나오네요. 달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달렸는데요. 안 뜨는 지금 달아지는데요? 그러네요. 댓글로 장은 뭐지? 안 달아지면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테스트 방송이라서 아니면 혹시 저희 페이지를 구독 안 하고 있다거나 스탠다드 아웃이에요. 참고로 44비치에 공유는 됐을 텐데 스탠다드 아웃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해야지 달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44비치 쪽에서 나온 그 링크로 보고 있었네요. 네, 누가 또 달아주셨네요. 네, 달아지나 봐요. 오, 네. 그게 있었고 이제 또 넘어가죠 빨리. 네. 낙교님이 글 써주신 거 이거. 저요? 홈브루? 네. 아, 낙교님의 SEO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그렇죠. 아, 비밀 전략 공유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고 네. 그냥 홈브루 글을 썼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홈브루 글을 썼습니다. 네. 내용도 홈브루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홈브루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돈 벌 저희가. 자세가 안 돼 있어. SEO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홍보를 안 해서 어쨌든 홈브루 이제 쓰셨다 그래서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홈브루 소개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하다가 에러 나고 뭐 이런 거는 쉽게 쓸 수 있는데 글을 애초에 뭐 도커란 무엇인가, 홈브루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낙교님이 홈브루 설치하기랑 홈브루 뭐 패키지 포뮬러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종합해서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잘 정리된 글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찾기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SEO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원래 태그 페이지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분류 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약간 이것도 일종의 44비치 전략이긴 한데 아직 빛은 못 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같이 있는 페이지로 만들자. 사이트 웹에 올라가는 모든 페이지가 좀 잘 정리된 페이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그 페이지는 사실 SEO 관점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잘 사용하지도 않고 키워드에 관련된 글을 또 중복으로 보여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페이지를 만든 태그 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뭐 검색에 걸리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페이지도 좀 잘 설명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키워드 기능으로 이제 태그 기능을 대체하는 걸 만들면서 좀 보완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홈브루도 써봤고 기존에 홈브루 글 썼던 것도 연결을 시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천천히 페이지를 추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은 기존에 쓰셨던 거 연결된 건가요? 밑에 살짝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홈브루 찾아보다가 네. 이 글을 봤던 것 같아서 이 글은 처음 쓴 거고 이번에 공개한 거고 밑에 보면 그 홈브루에서 특정 버전 설치하는 거 과거 버전 그 글이 하나 링크 거기 있어요. 거기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태그 페이지 같지 않게 태그 페이지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잘 홈브루로 검색했을 때 약간 1페이지에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미 1페이지에 나오고 있긴 한데 원래 오. 아, 그래요? 이전 글이 이전 글이 1페이지 그러면은 영어로 구글은- 검색했을 때 구글은 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한 페이지에 2개 사이트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마존 쪽에 보면은 아마존 문서는 아마존만 글이 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마존 거만 4개씩 5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렇네요. 저 글만 좋으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쉬고 오해님 이야기나 들으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앞부분이 너무 빨리 끝났네요. 왜냐면 오해님 많이 적어주셔서 처음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래 섭외를 할 때 2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맨날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을 많이 모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좀 경력이 짧은 분들도 막 모셔보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비전공자 출신의 개발자가 또 찾기가 사실 여기는 또 이렇게 낙교님이 계시긴 하지만 저도 비전공자 될 뻔했죠. 어, 전기과에서 4학년 때 컴공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했더니 4학년 때 바꾸신 거예요? 4학년 때 탁구제랑 아, 수업만 들으면 어쨌든 여기 네. 완전 비전공자인데요. 네, 그래서 전공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전공은 원래는 주전공은 식품 영양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를 잘못 간 것 같아서 경영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경영. 네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은 좀 되는데 취업까지는 연결이 안 됐네요. 경영은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CEO 아니에요? 낙교님 아 이거 경제랬어요. 경제예요. 저는 낙교님은? 경제. 아, 아 그냥 일상생활이 경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을 경영하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스탠다드아웃과 경영하다. 44비치의 경영을 좀 판단해 그러게요. 주세요. 여기 홍보도 잘 못하시고. 네. 근데 왜 옮기셨어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경영으로요? 왜 그 전공은 그건데 네네. 프로그래밍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계기가 별거 없긴 한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쯤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걸 찾지를 못해서 공기업 무난하게 공기업이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난하게 공기업. 괜찮은 말인가요? 공기업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약간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가기는 해봐서. 어려도 네. 간 후에는 보장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뭐 비전공자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취업을 뭐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니었고 그냥 비전공자인데 코딩을 할 수 있고 뭔가 컴퓨터 관련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고 무조건 개발자는 컴공 아니면 뭐 전기과 이런 심지어 뭐 공과 대학 나온 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주변에 컴퓨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코딩을 요즘에 대세라고 하니까 좀 배워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원래 취업 준비 계획을 막 짰었는데 그 시간에 코딩을 계속 하게 돼서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아깝다, 졸업하기 전에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딩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면 광고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프로그래머라서 뜨는 광고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광고가 많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분이 안 가는데 이제 오해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광고가 많이 보이는 거군요. 실제로 그쵸. 지금은. 패스트 캠퍼스나 초급 대상으로 이제 요즘에 교육 사업 많이 하잖아요. 코딩. 이쪽에서는 돈 벌려면 전공자한테 하면 돈 못 벌어요. 수요가 너무 적어. 전공자들은 그러면 컴공은 저한테 알아서 배우잖아요. 광고가 일반적으로. 계속 뜨는 이유는 제가 초급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건 이제 광고를 타겟팅하기 좀 애매하니까 직군이 너무 좁아서 그냥 크게 뿌려버리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적성에 맞으시던가요? 네,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방황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방황? 그래서 네 휴학을 3년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아서 진짜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뭐뭐 아, 해보셨어요? 교환학생도 가고 동아리도 별거 다 들어보고 그냥 휴학하고 아무거나 해보고 그게 다 마음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제 적성에 맞는다는 느낌이
재밌다는 느낌이 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이 그나마는 아니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딩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적성이 제일 안 맞았던 경험은 뭐예요? 적성이 제일 안 맞았던 거요? 네. 요리 요리 식품 영양인데. 한식 자격증을 따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포기했습니다. 식품 영양이라면 요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진 않지만 할 기회가 많지 않나요? 수업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것 수업 같은데. 한 번 듣는다고 잘하는 건 아니어서. 네. 그렇구나. 네, 코딩을 시작하셔서 뭘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길이 보이시던가요? 코딩 해보니까 우선 동아리 들어가니까 무슨 동아리예요? 동아리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네. 비전공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웹 서비스 개발 동아리예요. 그뭐 네. 학교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학교 멋쟁이 네. 사자들을 아시지 않아요? 들어본 것 전국적으로 같아요. 퍼져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오. 멋쟁이 사자처럼 근데 예전에 레일즈로 했는데 네, 그 재작년에는 교육 과정을 모르는데- 일수했다는 여기 거죠? 하실 때는 네. 장거였나요? 그러면? 네, 작년에 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들어가신 거군요. 2019년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의 약간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루비를 쓰시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사라졌죠. 아무튼 거기선 뭘 했어요? 그러면 동아리에서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HTML, CSS 후딱 끝내고 파이썬 같이 공부하면서 장고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만들어보고 1학기에는 장고를 위주로 했고요. 2학기에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저희 학교는 앱을 처음으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뭐 학교에서 같이 하는 것 말고도 학교끼리 모여서 해커톤 같은 것도 했었고, 네,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꽤 동아리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쟁이 사자처럼. 잘 모르겠어. 거기도 뭐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학교별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 동아리를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네, 학교에 정식 동아리가 되어 있고 네, 그 동아리가 활동하는 거니까 사실 멋쟁이 사자처럼 회사랑은 약간 별개의 느낌? 동아리 활동 자체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커리큘럼 쓰시면 좋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아마 가이드는 커리큘럼을 다 거기서 만들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닌가?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아닌 것 같던데.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학교 운영진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중앙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 네. 예전에 루비 온 레일즈 쪽에서 봤을 때는 그쪽 교육 페이지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네. 기초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아. 쭉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고 그걸로 실제 뭔가 만들어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커톤 같은 것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개발은 뭐가 재밌었어요? 적성에 맞는다는 포인트가 뭔가요? 밤새고 컵라면 먹는 거. 맞아요. 아, 정말요? 밤새는 게 되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제가 밤새는 어렸을 거? 때부터 아. 밤을 많이 샜는데 네. 웹서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네이버를 마스터할 정도로 네이버를 뒤지고 다녔어요. 네이버를 마스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이버도 되게 쇼핑도 있고 네. 뭐 이런 저런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막 중학교 때부터 네이버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어... 웹서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웹서핑. 부모님 몰래 밤마다. 네이버를 열심히 보는 분도 있구나. 신기하네. 근데 네이버를 마스터하셨는데 왜 컴맹이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 근데 웹서핑 자체는 컴퓨터와 그렇게 관련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저 생활 필수품인데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거엔 응하지만 그게 그 코딩과는 상관이 네. 없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걸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네.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밤새는 거. 저도 저는 밤새는 저 게 제일 약간 싫은데. 합법적으로 밤샐 수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안 하나. 개발자들 과제하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네. 일하는 중이라고. 왜냐 개발자들 보면 아침에 약간 늦게 출근하고 새벽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좋은 패턴은 아닌데
그게 사람마다 패턴이 좀 다른가 봐요. 저는 그 패턴을 좋아하는데 그 밤에 일하는 패턴을 좋아하는데 막상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침에 깨는 거를 해서 살아보면 조금 체력적으로 괜찮아서 그렇죠.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네, 뭐 아무튼 신기한 적성. 근데 그러면 네. ODK는 사실 엄청 한국에서 서비스도 안 하고 네.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근데 왜 네. 어떻게 네, ODK에서 맞습니다. 인턴을 하는지 그냥 한국에서 서비스를 못 쓰니까 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못 쓰죠. 한국이니까 맞아요. 한국이니까 안 알게 보이는. 돼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파이썬 쓰는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아, 제가 장고를 위주로 했었다 보니까 장고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그 ODK 미디어에 계시는 개발자분이 발표 자료를 올리신 걸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장고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분이 되게 글을 짤방도 쓰시면서 되게 재밌게 쓰셔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은양님이십니다. 선생님. 네. 그랬는데 한 번은 회사에 관련된 발표 자료가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 회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율 출퇴근이랑 무제한 휴가 이런 그 짝 코딩 이런 게 되게 저는 아무리 IT여도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면 문화가 되게 개방적이고 인턴도 왠지 자유롭게 받을 것 같다는 기대, 희망 그리고 아, 정말요? 인턴 공지가 나서 그러면 하신 게 아니고 네 공지 없었어요. 아. 그냥 연락하신 거예요? 네 그분의 오. 이메일로 혹시 여름 방학 때 인턴 하고 싶은데 2달 정도만 뽑으실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봤는데 네. 우선 코딩 테스트를 보라고 하셔서 어, 코딩 테스트를 보고 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네, 코딩 테스트 지난번에 얌얌님 하는 거 보면 엄청 빡세게 볼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아, 네, 신기하네요. 저도 그런 과정으로 입사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팀이니까. 공식적인 절차로 지원하신 줄 아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인턴 어떻게 모집하는? 인턴을 뽑게 됐는지 이런 과정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인턴 그걸 들어왔다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않아요. 우리 회사가 인턴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죠. 네, 제가 첫 인턴이라서 개발자들이 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공고가 나야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진짜 관심 있으면 보내면 음. 콜드 메일이라고 하잖아요. 투자 받을 때도 그런데 어차피 모르는 메일 사람한테. 하나 메일 하나 쓰는 게 뭐 엄청 부담 가는 것도 아니고 음. 쓰고 답장 안 오면 무시하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상처받잖아요. 저도 지난번 회사 들어갈 때 그 약간 비슷한 걸 했는데 공고는 있었어요. 그때는 공고는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지만 살아온 과정이 출판 편집이다 보니까 저 신입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네. 나이는 엄청 많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회사가 제가 입사하는 시점에는 그거를 없앴는데 그 전해에는 그 입사 시험 같은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온라인에 사트 같은 공개를 거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풀고서 보내는 네. 거였죠. 네. 되게 쉬운 문제. 예를 들면 구구단을 거꾸로 출력해 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10개를 이제 공개를 해 놨었는데 그게 문득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어디 있지? 막 찾아보니까 또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깃허브인가 뭐 어디서 아니 아카이브에서 찾았나? 뭐 하여튼 찾아서 그걸 이제 풀어 가지고 첨부를 해서 보냈죠. 그게 닫혀 있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네. 풀어서 왜냐하면 보냈다. 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네. 없으니까 나 같은 신입을 누가 써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풀고 뭐 테스트 코드 같이 첨부해가지고 보냈더니 이제 그거 좋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되셨는데 ODK도 그 프로그래머스에서 하는 썸머 코딩 인턴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한 건 아니었나 보네. 그냥 네. 다이렉트로. 프로그래머스 쪽으로 들어오셨던 건 아니죠? 작년 여름에도 모집을 했었나요? 프로그래머. 그때 올해 이제 여름만 했나? 그때는 그러니까 2019년 여름이요. 프로그래머스라는 곳에서 네. 여러 회사들을 합쳐가지고 인턴 지원서를 받고
네. 이제 회사별로 필터링을 해줘가지고 그 회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뭐 약간 연결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네. 근데 인턴이 그 시기에 입사한 분이 저밖에 없는 걸 네. 보면 아마 안 했었던 저희는 것 아마 같아요. 그때 좀 추진하다가 네, 면접 보고 했는데 아. 안 뽑았던 걸로 기억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보군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그때 그럼- 제가 면접 과정에 전혀 참여를 안 그럼 해서. 면접 볼 때 네, 얌얌님이랑 뭐 이렇게 아까 말하신 뭐 은향님 뭐 이렇게 본 건가요? 얌얌님이 기현님이요. 아, 이름이 여러 은양님은 안 가지라. 들어오셨고요. 기현님은 저 면접 보셨었습니다. 기억 남는 어려운 질문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면 그냥 면접 과정 중에 이건 힘들었다. 기현님 왠지 특이한 거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 코딩 테스트를 다시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셔서 면접 시작할 네. 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뭐 면접마다 다 달라서 뭐 다 면접마다. 다르죠. 그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좀 네 당황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문제 풀이를 과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봐라. 풀었는지, 아. 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얌얌님이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하셨는데 그 프로그래머스 인턴 과제로 코딩 테스트가 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자세히 안 보는데 코딩 테스트를 얌얌님 엄청 자세히 보시는데 코드가 똑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걸러내려고 진짜 짰으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안 짰으면 설명 못 할 거라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예인님 같은 경우는 동시 채용이 동시 모집이 아니었고 그냥 알아서 하셨으니까. 그래도 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배한테 이렇게. 뭐 그렇죠. 선배. 물론 선배가 여기는 없을 수 아. 있지만 공공이 아니라 음.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오신 후에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계속 느끼고 계신가요? 생각보다는 자유롭지 않았. 네. 어떤 부분이 아니야. 근데 자유로워요. 제가 다른 분한테 저희 회사 얘기하면 어떻게 네. 그런 회사가 존재하냐고 한국에 아무리 IT여도 되게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원래 아니죠. 대학교에 있다가 회사에 오면 회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학교만큼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뭐 업무도 이미 약간 정해져 있고. 네. ODK는 확실히 자유롭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ODK 분들끼리도 서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본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 층이 갈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자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 층을 더 임대를 하면서 개발자들이 이제 두 층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예인님도 사실 최근에 저랑 작업하는 게 있어서 요즘 자주 만나고는 있지만 네, 그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네 얼굴 봤다 이런 생각. 네. 그럼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이니까 네.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까 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덜 일하거나 뭐. 이건 근데 회사 얘기라서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편집 곤란하시면 뭐안 안 하는 게 하셔도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도 그냥 자유롭다로 결론해도 되나요? 네. 좋았던 점? 이거는 뭐 많이 얘기 되겠죠? 좋았던 점이요? 네. 다른 회사를 제가 안 다녀봐서 비교를 못 하겠는데 서로 공유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칸막이가 없는 게 전 우선 신선했거든요. 파티션. 네, 파티션. 네. 그러니까 옆에 분들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그냥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럼 학교랑 비교해서 네. 학교 동아리에서도 코딩을 배웠고 어쨌든 그 개발을 하셨던 거고 회사에서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 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학교에서 개발할 때는 그 중앙 운영진에서 공부 같은 거 자료를 줘요. 네. 그러면 뭐 책 보면서 코딩 하듯이 예제를 따라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응용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업무는 뭐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계획을 짜고 네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아리에서 개발할 때는 장고 처음에 배우면 막 블로그 만들기 이런 것부터 그쵸. 배우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해도 그런 거 유사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해커톤을 나가도 블로그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네. 왠지 하게 되고 처음에는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장고로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투리가 지금 저는 웹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어드민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는 장고를 이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장고를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주로 파이썬만 쓰는 것 같아요. 영상 이어붙이기 이런 거는.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네. 얌얌님이나 오해님이 속하신 영역은 또 약간 생소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비디오 처리. 그러니까 미디어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으로 처리하는 들어가니까.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사이즈도 일반적인 개발이면 그냥 포문 돌면서 메모리 쓰면서 해도 되는 거를 네. 영상이 조금 워낙 커서 그냥 포문 못 돌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웹 쪽에서는 뭔가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10초씩 걸린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건데 이제 이쪽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완결성이 중요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식의 접근이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좀 있어요. 웹 개발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죠. 같이 작업하면서. 그러면 인턴은 이제 끝난 건가요? 지금은? 네. 네, 7월부터 8월 이렇게 했었고, 네, 인턴 2달이에요 원래? 2달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인턴. 딱 여름 방학 기간만? 네, 인턴이었고 그 이후로는 전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학교에서 그걸 해줬나 봐요. 음, 학교 다니면서 인턴하는 거를 대체 과제로 수업 대체로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아니면 아예 수업을 안 듣고 혼자 프로젝트를 해서 학점을 따는 그런 수업을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전공이 식품 영양이랑 네. 경영이셨는데 네. 그 실제 업무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프로젝트 거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그러면? 그 자유였어요. 개발해도 돼요? 개발해도 네, 네, 되는 저 거예요? 그걸 개발했어요. 아. 학교가 좀 자유롭고 열려 있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과목 이름이 자유 도전 뭐 이런 거거든요. 자유. 사실상 약간 취업을 염두에 놓은 그거네요. 어디 취업될지 음. 모르니까. 근데 주제가 워낙 자유로워서 뭐 가방 만들어서 창업한 친구도 있고요. 와. 주제는 되게 그래서 자유롭게. 학교도 그거 아는 것 같아. 어차피 전공 살려서 취업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막 프랑스 하던 사람이 뭐 개발하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전공과 또 관련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경영하고 관련을 시켜야 돼가지고 경영 지도 교수님의 면담도 받아야 되고 막 도장도 받아야 되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그거 해줘서 좋네요. 저희가 네. 듣기로는 지금 저희도 인턴 한 분이 있는데 학교가 그런 거 아예 없대요. 거기 좀 까다로운 학교예요.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다른 인턴도 해줬는데 네. 학교에서 뭐 취업계도 해주고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 기본은 그런 제도 자체가 없나 봐요. K모 학교 있잖아요. K가 뭐 학교가 한두 개가 많- 아니라서. 그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닐 수 없는 K모 학교 너무 멀어서 KTX 타고도 못 가는. 너무 멀어서. 네.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지난번에 한 분도 오후에 수업 다 몰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가면 이제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졸업도 하신 거네요. 네, 교수님 한 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그래요? 수업 하나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긴 했었어요.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라서. 그래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은 졸업하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상보다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업무로, 일로.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전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네. 졸업 후에 시작을 하게 됐으면 좀 불안감이 컸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저한테 제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저도 인턴을 지원한 동기가 컸거든요. 네. 우선 여름 방학 때 해봐야지 좀 알지 않을까. 실무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시고요. 야근 왜냐하면 야행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9시, 6시로 인턴 동안은 근무 시간이
자율적이지 않게 고정돼 있었네요. 왜 그랬을까? 인턴 동안이요? 네.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인턴은 그랬어요. 그렇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저 아. 딱 하루 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HR에 계시던 분이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습 기간에도 별 차별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재택 자유롭고 한데 막상 그 개발자가 채용돼서 HR에 한번 이제 갔다 오잖아요. HR에 설명을 듣고 오시는데 듣고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꼭 물어보시는 게 수습 기간에는 원격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약간 수습 기간에는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면 그때 하셨었나 그거 봐요.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주 뭐 몇 시간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HR 분도 바뀌셨고 그런 안내는 안 받으시죠 이제는 정규직이긴 그러면 하니까. 9시에 네네. 다른 분 여기는 오디킹 그런 개념이 없나? 어차피 회사에 사람이 다 없으니까 6시에 출근할 때 아니 퇴근할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사의 어. 사람 근데 일찍 와서 일찍 퇴근하시는 분도 몇 명 계시고요. 그러니까 늦게 뭐 오셔서 보통 가정이 있으면 뭐 한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보통 9시에서 7시 그냥 하고 있고 예인님은 몇 시 하고 계시나요 요즘? 요즘이요? 저는 10시에 출근해서 9시 10시쯤 출근해서 한 최근 2주 동안은 승우님과 11시 그러게요. 승원님 문제네. 아니 반대예요 반대. 같이 하는 작업이 예인님이 저를 안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제가 붙잡고 오해님이 저를 안 승우님 보내주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래서 승원님이 네. 그런 거 시키기 좋아요. 아껴주는 거 좋잖아요. 아 그래서 요새 바쁘셨구나 너굴님이. 네, 좀 바빴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연락하면서 같이 어. 일을 네. 했었네요. 네. 아직 열정이 넘치시는군요. 근데 원래 회사 들어오실 때 음. 리액트 하고 싶어 하셨다고 얼핏 들었는데 아 프론트엔드. 그건 왜? 네. 저는 사실 여기 지원할 때 어떤 부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공고를 소프트 엔지니어로 내고 뭐 백엔드 팀, 프론트 팀 이렇게 따로 안 받았거든요. 네, 회사 그때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장고 아니면 리액트에도 관심이 많아서 리액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 때 어떤 거 하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리액트에 관심이 많아서 리액트를 하고 싶은데 프론트엔드 팀이 인원을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고도 계속 해왔으니까 장고도 좀 심화로 배울 겸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데 그런데 비디오로 갔군요. 네. 장고 웹 개발도 아니고 비디오 사실 비디오 팀이 따로 있을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없었어요. 네? 오해님 들어오면서 생긴 거죠. 원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인 팀이라고 하면 얌얌님 혼자 팀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냠냠님이 그 데이터 팀에 속해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팀은 불리긴 했지만 뭐 혼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오해님 들어오면서 네. 팀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적어주신 게 많으니까 다른 이야기도 네. 많이 들어볼까요? 네. 알아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승호님이 나이 너굴님이 차이는 좀 물어보셨네요. 안 느끼세요? 나이 차이요? 네. 근데 다른 분들 나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네. 지금은 제가 제일 어린 것 같긴 해요. 근데 개발팀에서는 나이 차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시니어시고 연차도 꽤 있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진짜 처음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주니어가 한 명도 없었는지도 몰랐고 인턴도 제가 처음인지도 몰랐고 네. 물론 뭐 이 회사에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지원을 한 거였는데 네. 뭐 블로그 같은 것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뉴비가 저밖에 없는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처음에 많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은향님 뭐 네, 이런. 은양님 뭐 프론트엔드 분들 덕분에 적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니어들만 많으면 개발 쪽은
서로 알아서 하는 문화가 있어서 주니어가 들어왔을 때 알려주고 이런 게 저- 없어요. 일반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네네. 주니어가 들어오면 뭐 알려줘야 될지 뭐 교육은 뭐 해야 맞아요, 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주니어 들어가면 그런 면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너굴님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굴님 같이 만만한 사람 자꾸 그냥 네. 계속 물고 많이 늘어지는 물어보셔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기현님이 처음에 저를 아예 네. 가르칠 생각으로 뽑으셨다고 아. 하셔서 아, 인턴 내내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아, 질문하면서 그래요? 거의 1대1 가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네이버 했을 때도 엄청 졸린데 아, 졸리다고요? 가르치시는 분이요? 아니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말하는데 나는 엄청 졸리더라고요. 아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 계속 아, 받기만 하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아, 되게 잘 하셨나 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이 생활? 네, 한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건강 빼고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해치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왜요? 진짜 단기간에 정말 살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잠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살도 거의 3달 만에 10kg 막 이렇게 썼었던 것 같고 목도 막 찌릿찌릿해서 한의원 가고 아, 그래요? 네,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직업병이긴 하죠. 네, 뭐 모든 자세, 잠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거. ODK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개발자들?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이게 살찌는 거는 우선은 대학교 때 저도 진짜 살 안 쪘거든요. 진짜 뭐 거의 몸무게만으로 상금 나왔으니까 몸무게 한 45kg인가 그랬어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네. 회사 오자마자 저도 한 10kg 넘게 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맛있는 고기 같은 거 자주 사주고 맞아요. 술도 가끔 먹고 낮에 그 여기도 스낵이 24 쓴다 했잖아요. 음료수랑 막 과자가 무제한 있으니까 이거 막 먹으면서 컴퓨터 하고 요게 약간 크지 않을까 싶기는 살찌는 거는. 맞아요. 살찌는 거는 스낵 24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봐서. 간식 다 쟁겨와서 계속 네. 먹으면서 해가지고. 저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오해님이 회사를 잘 안 떠나세요. 아, 근데- 회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그래요? KY 네. 교영 교영님.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알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회사에 오래 계시고 약간 자려고 해서 자지는 말라고 자제시키기도 하고 되게 일 욕심 많으신 분들. 나이 네. 들면 힘들어서 못 하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그 밤샘 같은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밤샘 하면은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네. 그래요. 저기 안 좋은 것 힘들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글 남겨주신 분이 오래 하시려면 밤엔 잠을 잘하고. 아 그렇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맞아요. 네. 약간 근데 그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는 스타일이면 그게 좋은데 저는 저녁에 8시에 자도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12시간 자.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아까워서 저녁에 안 자지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 되면 사실 제일 좋다고 하는 거는 12시 전에 자서 맞아요. 6시나 막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한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집중이 더 잘 되긴 해요. 안 일어나져서 그러지. 저는 약간 요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체력적으로 이제 좀씩 떨어지니까 한 일주일에 하나 9일이면 좋겠다. 그럼 5일 정도 일하고 한 3일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일주일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주 3일 근무를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일주일이 9일이면 좋겠다. 9일. 휴일도 많아졌으면 아니죠. 일을 자기가 의미가 없긴 칠일- 한데 7을 그러니까 3주를 9일로 나눠서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치. 그렇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이 필요하다니까요.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좀 덜 일하고 월요일을 자체 일요일로 해서 쉬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는 그죠, 날이 더 그죠.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못 하시네. 근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없긴 하죠. 사실 일주일이 뭐 날짜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그냥 9일로 바뀌는 거니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막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초창기에는 주니어 막 이때는 아이디어도 많고 만들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아이디어도 적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을 보면 그래서 삼성이 잘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요? 삼성은 60세 넘어가면 임원에서 강제 탈락.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막 70세, 80세 임원 막 국회의원 70세, 80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느낀 건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랬습니다. 네. 또 뭐 적어주신 것 중에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글쎄요. 제가 이거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주니어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까라고 생각을 걱정을 했거든요.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막 하는데. 저희도 누가 듣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셔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게스트들의 관심이 있을 만한 분들이 더 들어주길 바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네, 사실 저희도 오해님이 확장 오셔서 전략.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해님과 비슷한 연차의 분들이 네. 또 많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게스트 얘기는 아니었는데 CP님이 이제 스토커쇼 같은 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서 또 주변에 추천해 주셨다는 분도 계셨었고 그 내용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나오면 주니어 개발자 얘기를 좀 하고서 사실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ODK 들어가신 케이스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이제 잘 전달이 되면 주니어 개발자 분들이 듣기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희는 거의 저번 주도 AWS에서 계속 트러블 슈팅한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듣는 그 폭이 엄청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WS 막 직접 삽질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를 주니어 개발자들이 사실 듣고 뭐 피드백 주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애초에 그런 걸 궁금해 할까 싶어서 아예 말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혹시 뭐 네. 프로그래머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네. 이렇게 오해님의 경험 안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 준비해라 프로그래머. 혹은 뭐를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뭐 아예 비전공자인데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주로 뭐 생각. 어느 쪽이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취업을 한다 해도 네. 진짜 잘 맞지 않으면 오래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선 취미로 해보시고 좀 계속 하시다가 확신이 들면 뭔가 뭐 네,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커리어로서 얘기하시는 거죠? 커리어로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네네 그런 확신이 분들은 들 때까지. 또 예. 개발 쪽에 유독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ODK도 그렇고 일반 회사는 그냥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쪽이 좀 이상하리만큼 그냥 업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집에 이야기를 가서도 하신- 코딩하고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회사 생활 퇴근하면 술이나 먹자 뭐 그러면서 막 이제 놀자 뭐 일 생각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무슨 술 먹으러 가서도 개발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사실- 그런 포인트일까요? 그런 게 진짜 적응이 안 되긴 했어요. 어딜 가든 개발자분들은 모든 대화 주제가 개발로 이어지더라고요. 자기 삶이 없어 개발. 티셔츠 저 충격받은 게 티셔츠에 0101 이런 거, 기타 후드티. 아니 뭐 어디서 받으셨으면 지금 아싸님 저격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처음엔 놀랐다. 네. CP님이 거의 그런데 CP님이 거의 개발티만 입고 다니시는데 오늘 개발티 안 입으셨네. 오늘은 가로주머니. 왜냐면 개발티가 대부분 반팔이에요. 아, 겨울에 맞아, 좀 맞아. 취약해요. 겨울에 입을 게 없어. 긴팔이 별로 없죠. 저도 입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창피하더라고요. 왜요? 나 안에 지금 도커티 입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좀 코어 자제하고 OS 있어요. 안에. 베어티만 입고 다녀요. 아, 베어티. 베어를 좋아해서. 저 근데 되게 부러워요. 그런 거를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짬이 생겼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입고 나 안 부끄럽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아니, 아니.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0101이 써져 있으면 엄청난 프로그래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요. 입어보면 알아요. 아니구나. 엄청난 프로그래머는 그 리누스 토발드처럼 줄무늬에 샌들을 그냥 양말 신고 신고 이래야지. 아,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한 개발자 행사 파이콘 같은 것도 되게 작았잖아요. 그쵸. 한 5년 6년 전쯤에는 그런 굿즈들이 되게 희소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깃허브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저거 어디서 났냐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떨어져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마케팅 팀이나 입고 다닐 법한 옷들을 입고 다니시는구나 약간. 흔해졌죠 많이.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 근데 진짜 개발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개발 안 하실 때는 어떤 거 하세요? 취미나 뭐 이런. 취미요? 근데 비슷한 거 하는 것 같기는 취미도 사실 지금 실컷 욕해놓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취미도 그냥 새로운 분야를 요즘에 아두이노 책 좀 어. 보고 있고 만들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네. 강아지를 제가 요즘에 얼마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CCTV로 보는데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이에요? 네, 2마리. 아, 그래서 2마리. 간식 자동 급여기를 사주고 싶은데 20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아두이노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네. 내 시간을 쓰고 아두이노를 또 사고 만들다 보면은 2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서. 아, 그렇지만 아두이노 지식이 남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재미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애기, 그런 거 애들은 아닌가요? 애들은 계속 외로워하잖아요.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 때까지. 그냥 아무튼 예고하자면 8분 후에 라이브는 끊길 거예요. 회사 그럼 인터넷 뭐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8분 정도까지만 하시죠. 그 이후에는 뭐 팟캐스트 들으셔도 되고. 네. 네. 근데 뭐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네. 이직을 엄청 자주 하는 IT 업계 특성상 네. 미래 걱정이 된다고. 아, 네, 맞아요. 이직을 많이 한다는 거 어디서 뭐 들으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개발자 분들이 이직을 가슴속에 품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도 뭐 비슷하긴 한데 제가 회사 10년 회사 들어가서 한 달 지나면 바로 퇴사라는 단어가 그쵸. 마음속에 생기지 않나요? 일반 회사도 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이거 본 거는 제가 10년 전에 네이버 들어갈 때 비슷했어요. 그때는 좀 더 심했죠. 그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 정도 연봉 수준도 아니었고 그때는 네이버도 그렇고 막 그 평균 근속 기간이 나오거든요. IT 업계 네이버도 뭐 생긴 지 그때 10년 안 됐을 거예요. 7년? 그리고 막 사람이 바뀌니까 그때는 평균 근속 연수가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다음 이런 데 보면 네. 2년 몇 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네이버 그때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분도 있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군데서 쭉 일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뭐 ODK도 그렇고 뭐 사정 때문도 있고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이제 좀 작은 스타트업 가면 회사가 뭐 1년 2년에 망하긴 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못 나오거나 그렇죠. 너무 좋아서 못 나오거나 맞아요. 연봉 때문에 내가 그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게 싶어서. 어떤 경계라고 해야 되나? 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이 회사에서 누리고 있는 거를 못 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을까봐 그 회사에는. 그래서. 혹은 이제 사람 간의 사이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기껏 이 회사에 적응해서 사람들과 다 알고 지내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회사 가면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하고. 그 개발이나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개발 이쪽 IT는 근속 연수를 보지 말고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산업에서 내가 이 개발자로 일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길고 좋은 것 같고 뭐 출판이나 이런 데 생각하면은 훨씬 낫잖아요. 왜 출판도 평생 직장이에요. 근속 연수가 거기 더 긴가요? 많이 길죠. 그만두시지 않아요? 아닌가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긴 편이에요. 걱정한다고 적어 놓으셔서 이야기해봤어요. 이직하시겠다고 벌써 마음을 품으신 건가? 아니요. 저 아니. 녹색으로 댓글 달린 거 뭐예요? 그냥 들어온 건가요? 네. 누가 들어오면 녹색으로 달리네요.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뭐 정리하셔도 되고 아직 어, 이야기할 저는- 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니어 개발자, 주니어라기보다는 시작하실 때, 네. 그러니까 뭐 멋쟁이 사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많이들 포기하시는 시점이 네. HTML이랑 CSS까지는 되게 재밌게 하시다가 파이썬 들어가면서 이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떠셨었는지 좀 궁금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잘 헤쳐나오신 것 같아서 네. 뭔가 조언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지 다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 뭐 파이썬 기초 이런 책 보시는데 그런 책 보면 진짜 너무 지겨워서 끝까지 못 보시거든요. 처음부터 좀 작은 프로젝트라도 만들면서 뭐 파이썬을 마스터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뭘 만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뭘 만들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게 만들고 싶은 게 진짜 없다기보다는 만들고 싶은 게 마음속에는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랑 연결을 못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니까. 맞아요. 뭘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요즘은 감도 안 오는. 뭐 옛날처럼 블로그 만드는 게 뭐 유행도 아니고 블로그는 다 이미 있는 거 쓰면 되니 훨씬 편하니까. 그럼 오해님은 그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그-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하셨는지 프로젝트든 뭐든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동아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하니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 만들다 보면 뭐 서로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도우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뭐 다 성장하면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 단계를 잘 헤쳐나가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파이썬 배우고 하는 것들 뭐 프로그램 잘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맞아요. 적성에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프로젝트를 해도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긴 친구들은 백엔드를 주로 맡고 그래도 좀 난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HTML, CSS만 맡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같이 하셨던 동아리 분들 중에 네. 취업으로 연결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아직 졸업은 저밖에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구직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는 컴공 부전공인데 네. 지금 구직 중인 것 같더라고요. 하긴 졸업식 전이죠 지금. 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네. 취소됐어요. 졸업장은 주겠죠? 졸업장은 줄 주겠죠. 거예요. 시험만 나중에 하고 식을 8월에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장은 졸업장은 미리 주더라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도 졸업식 안 가도 했지만 되잖아요. 네. 뭐 안 간다고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 마음을 생각해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야지 지금 맞아요. 자식이 대학교 가고 졸업할 때 안 갈 싶으시다고.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한 10몇 년 후에 너굴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게요. 저 지금 둘째가 어린이집 졸업하는데 졸업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으면 좋겠다 우석을 생각하고 뭐야? 제가 이렇게 막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비디오 이야기도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얌얌님 오면 같이 해야 돼. 네네. 같이 네. 또 모셔서. 네. 네. 팟캐스트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긴장돼요. 긴장돼. 또 아우, 처음인데 그래서- 라이브까지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리신다고 해서 네. 맞아요. 뭔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걸리면 어떡하나. 어떤 알고리즘? 이 영상이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럴 일은 걱정이 없어. 돼요. 저희는 아무리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팟캐스트 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팟캐스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유튜브 하시면 그래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안 봐요. 저희 건 길어서 또 짧게 아.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스타일 다르긴 하죠. 네.
네. 아무튼- 회사에서 뭐 사람 뽑고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사람 뽑고 있으면요? 네. 회사 홍보. 홍보요? 네. 아, 제가 잘 못해서. ODK 미디어 정말 미래가 밝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고요. 너무 그거 같은데 자유롭지 못한 회사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아, 근데 비디오 엔지니어링 팀도 많은 사람을 뽑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tandard output. FM.